잘 나오나? 안녕하세요, 윤 실장입니다. 자, 바로 조금 전 3세대 라이젠 마티스의 엠바고가 해제되었습니다. 즉, 여러분께 이제 이 녀석을 자유롭게 소개해드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죠. 자, 간단하고 보기 쉽게 정리해드리겠다고 미리 약속해드린 만큼 인게임 테스트, 그리고 벤치마크 비교 테스트 등 충분히 성능을 가늠해 보실 수 있도록 가감없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3세대 라이젠의 메인스트림 제품이 될 라이젠 5 3600 일단 언박싱부터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변화로는 박스 디자인의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세대의 박스 디자인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이 추가된 점 외에는 큰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개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 세대와 마찬가지로 쿨러는 레이스 스텔스 쿨러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일단 개봉을 한번 해볼게요. 네, 역시 지난 세대의 쿨러와 동일한 레이스 스텔스 쿨러. 네, RGB가 없는 모델이죠. 레이스 스텔스 쿨러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CPU 장착 가이드라든지 보증서, 그리고 이렇게 라이젠 스티커와 CPU가 들어있습니다. 같은 AM4 소켓을 공유하기 때문에 CPU 다이 크기가 달라지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CPU다 보니 사실 비주얼적으로는 크게 와닿는 부분은 없으실 거고요. 많은 분들께서 정말로 기다렸던 부분은 바로 제품의 성능이겠죠. 자, 그럼 바로 테스트를 진행해 볼 텐데요. 일단 테스트를 진행하기 전에 테스트 환경부터 간단히 알아보고 가시겠습니다. 테스트에 사용될 부품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이젠 5 2600S, 인텔 커피레이크 리프레시 코어 i9 9900K, 그리고 라이젠 5 3600까지 이렇게 총 3가지의 CPU로 준비해 봤고요. 2600X는 지난 세대 같은 메인스트림급의 제품이자 수치상 스펙이 가장 비슷한 CPU로 얼마나 성능이 향상되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 봤고요. i9 9900K 같은 경우는 그래도 명실상부 범용 CPU 최상위급에 포진한 제품인 만큼 이 최고급 제품 대비 과연 어느 정도의 성능과 가성비를 지녔는지 이런 것들을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참고로 라이젠 5 3600의 테스트리에 사용된 마더보드 역시 제공을 받았는데요. 이 역시 아직 출시되지 않은 아수스의 TUF X570 플러스 게이밍 제품입니다. 미 국방성에 사용하는 인증마크인 밀리터리 클래스를 받은 제품인 만큼 물리적인 부분에서는 물론 전체적으로 높은 안정성을 특징으로 하는 보드고요. 다양한 USB 단자랑 14페이지 전원부 등등 이런 것들이 특징으로 하고 있는 그런 마더보드예요. 자세한 스펙은 이쪽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테스트 부품은 CPU와 마더보드를 제외하고 모두 동일한데요. 라이젠 프로세서는 앞서 말씀드린 아수스의 TUF X570 플러스 게이밍, 인텔의 i9 9900K에는 기가바이트의 Z390 디자이네어 디즈니아르, 어쨌든 아수스의 X570 플러스 게이밍과 충분히 견줄만한 고급형에 해당하는 마더보드를 사용했고요. 메모리는 모두 32기가, 웨스턴 디지털의 250기가 SSD와 마이크로닉스의 600W 파워 서플라이를,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지포스의 메인스트림 제품인 갤럭시의 GTX 1660 Ti로 테스트를 해보았는데요. 그래픽 성능을 테스트하는 부분이 아닌 만큼 그래픽카드는 이 정도면 충분하겠죠. 절대 다른 비싼 그래픽카드로 테스트하기 아까워서 그런 건 아니. 자, 그럼 게임 테스트를 먼저 해볼 텐데요. 많은 분들께서 사랑하시는 국민 게임인 배틀그라운드, 그리고 배그보다는 사양이 조금 더 높은 에픽게임즈의 좀비 TPS 게임인 월드워 G를 통해 프레임 테스트를 진행해 봤습니다. 자, 먼저 배틀그라운드입니다. 일단 옵션은 배그에서 제공하는 프리셋 높음 기준으로 테스트를 해봤고요. 두 가지 라이젠의 경우 비슷하지만 3600이 2600X보다 평균적으로 약 10프레임 정도 높은 프레임을, 9900K는 확실히 3600보다도 약 10프레임가량 향상된 프레임을 보여준다는 건 역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프레임보다도 바로 GPU의 사용량인데요. 좌측 2600X의 그래프를 보시면 GPU 사용량이 다소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는 실제로 배그 유저나 프로게이머 분들이 라이젠을 기피했던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친인텔 게임이라 불리는 배그만의 문제긴 했지만 어쨌든 배그는 전 세계적인 인기 게임인 만큼 가볍게 넘길 만한 문제는 결코 아니었죠. 하지만 3세대 라이젠5 3600의 그래프를 보시면 맨 우측 9900K와 비교해도 큰 차이 없는 균일한 그래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건 지난 세대의 문제가 되던 GPU 효율에 대한 이슈를 확실히 개선했다고 봐도 무관할 것 같네요. 다음은 월드워치의 테스트를 보시겠습니다. 옵션 역시 배그와 비슷하게 프리셋 높음으로 테스트를 진행해 봤고요. 월드워치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 제공하는 벤치마크 프로그램을 사용해 봤는데요. 일단 보시다시피 2600X와 3600은 모두 평균 90프레임대 수준으로 거의 차이 없는 프레임을, 9900K는 평균 100프레임대 수준으로 약 10프레임 정도 높은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CPU 사용량을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이 부분이 재밌는 게 지난 세대 라이젠 2600X는 CPU 사용량을 약 80%에서 많게는 90%까지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새로 출시된 라이젠5 3600은 약 40%대, 그리고 9900K는 25% 정도만을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게임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배틀그라운드보다는 확실히 드라마틱한 차이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게임은 사실 CPU보다는 그래픽카드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따라서 엄청나다, 굉장하다 할 정도의 차이를 느끼기는 힘들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게임 테스트를 통해 지난 2세대 라이젠의 큰 이슈였던 CPU 사용 효율에 대한 논란은 분명 확실히 개선이 되었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테스트인 CPU 벤치마크 테스트인데요. 가장 많은 분들께 사용하시는 시네벤치 릴리즈 20를 통해 멀티코어 성능과 싱글코어 성능으로 나눠서 점수놀이를 해봤습니다. 일단 굳이 지루한 시네벤치 테스트 화면을 일일이 볼 필요는 없으니까요. 싱글 스레드 점수는 스크린샷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실제 전부 직접 테스트했으니까 믿어주시기 바라고요. 자, 일단 6코어 12스레드 3.6에서 4.2GHz의 클럭을 지닌 라이젠5 2600X의 멀티코어 점수는 2892점, 싱글코어 점수는 412점으로 여타 벤치마크 사이트들에서 공개된 점수들과 비슷합니다. 다음은 인텔의 플래그십 프로세서인 8코어 16스레드 3.6에서 5.0GHz의 클럭을 지닌 i9 9900K의 멀티코어 점수인데요. 점수는 4731점, 싱글코어 점수는 491점으로 보통 490에서 510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다른 벤치마크 사이트들의 자료들과 비교해도 역시 정상적인 점수라 봐도 될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기대되는 6코어 12스레드 그리고 3.6에서 4GHz의 클럭을 지닌 3세대 라이젠5 3600 아티스의 점수인데요. 멀티코어 성능은 3385점으로 확실히 지난 세대의 라이젠5보다는 월등히 높은 점수이자 인텔 8세대 i7급에 해당하는 점수입니다. 싱글코어 점수는 무려 483점으로 앞서 말씀드린 인텔 9900K의 싱글 스레드 점수와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수준인데요. 이는 3세대 라이젠이 싱글 스레드 성능과 효율을 무지막지하게 어필하던 인텔의 확실한 일격을 날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수치다 라고 봐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언박싱은 물론 테스트까지 모두 만나보셨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격에 대한 얘기를 빼놓을 수는 없겠죠. 물론 영상을 찍을 당시에는 국내 가격이 아직 나오지 않은 터이긴 해도 미국 내 출시 가격이 199달러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국내는 분명 20만원 중반대로 형성이 될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3세대 라이젠은 1세대부터 지켜오던 AMD 2020년 정책에 따라 모든 AM4 칩셋의 마더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시너지까지 더해져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충분히 가격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만원 초반에 형성된 2600X는 안타깝지만 AMD 코리아의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함께 출시된 3700 시리즈와 3800 시리즈, 3900 시리즈 중에 3800 시리즈까지는 기존 메인보드를 그대로 사용해도 충분한 성능을 뽑아낼 수 있고요. 3900 시리즈의 경우에는 X570 칩셋의 보드를 권장한다고 해요. 그래서 당장 2세대 라이젠이 단종되지는 않는다고 하니까 가성비를 따지시는 분들은 저렴한 기존의 2세대 라이젠을, 그리고 강력한 성능을 원하시는 분들은 3세대 라이젠에 편승하셔도 결코 후회할 만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3세대 라이젠은 지난 세대 대비 비약적으로 성능이 향상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는 게임 성능이나 효율 역시 인텔 프로세서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성비는 아직 시기상조이기는 하지만 보여지는 성능으로 미뤄볼 때 충분한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진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구입 여부는 소비자들의 몫이겠지만 말이죠. 자, 이렇게 오늘은 3세대 라이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물론 저희 커먼사도 이미 3세대 라이젠을 확보해서 판매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입을 원하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커먼의 알찬 블로그 또는 답글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나오는 연락처를 통해서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열심히 준비한 영상인 만큼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번에도 더욱 멋진 컴퓨터와 정보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커먼TV 윤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